반갑습니다. 오늘은 띠와 운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띠가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띠 자체에서 우리 띠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오랫동안 부여되는 어떤 그 인자, 환경, 또 경향성 이런 것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런 역할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논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삼합이라는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삼합이라는 것이 각 띠와 띠 사이끼리 비슷한 운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는 작용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삼합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숭이, 쥐용, 그래서 신자진은 어떻게 해요? 삼합이라는 무리를 지어서 같은 운동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뱀, 닭, 소, 그 다음에 범, 말, 개, 그 다음에 돼지, 토끼, 그 다음에 양 이렇게 각 띠마다 어떤 운동성을 이루어주는 어떤 운동성을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원숭이, 쥐, 용은 대체로 오행적인 어떤 표현으로 빈다면 물의 기운이 펼쳐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그 통로 역할을 합니다. 뱀, 닭, 소는 금의 운동이죠. 금운동. 그 다음에 범, 말, 개는 화운동. 돼지, 토끼, 양은 목운동. 자, 이렇게 이 글자들이 무리지어서 어떤 오행인자를 펼치기도 하고 거두들이기도 한다. 이런 것이 삼합의 그 뜻입니다. 자, 이 삼합의 뜻을 잘 이해해 두시면 상당히 어떤 띠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어질 수 있는데요. 첫 글자는 대체로 어떤 기운을 펼쳐지게 하는 작용이에요. 펼쳐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글자들은 가장 기운이 무성하여져 있는, 그래서 양보하지 않을 정도로 무성한 상태,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여기는 쥐자자라고 하는 것은 오행적으로 그 수가 가장 왕성하게 펼쳐져 있어서 다른 기운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밤중에 하루 재보면 자시가 몇입니까? 밤 11시에서 새벽 1시죠. 그러니까 가장 어두워지는 시간이죠. 해가 지구의 가장 반대편에 놓여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음의 기운이 가장 성하에 있는 모양의 오행적으로 표현한다면 수가 되는데, 이 수가 가장 강하게 펼쳐져 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가운데 글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기운이 이제는 더 이상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어서 잘 포장해주고 에워싸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 끝에 있는 것들은 잘 거두어서 보관해주는 일, 또 그 보관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재생을 시켜야 되는 임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글자들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이제 삼합의 인자를 우리가 조금 더 개념을 부연 설명하자면요. 자, 우리가 밑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자, 이노술이라는 합을 이렇게 하나, 우리가 예로서 한번 설명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노술이 만들어지는 것, 즉, 범, 말, 개띠가 만들어주는 것은 오행적으로 화가 펼쳐졌다가 다시 거두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우리 이 화의 속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뭐냐? 부기운이라는 것이 위로 쭉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죠? 솟구쳐 활짝 펼쳐져서 저 위까지도 얼마든지 오르는 것인데, 자연의 어떤 사무 속에 그 특성이 많이 두드러지는 것이 태양 같은 거죠. 태양은 위로 솟구쳐서 펼쳐지는 기운이 강한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고, 만물을 또 어떻게 해요? 태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펼쳐지게 만드는 그런 인자로서 많이 작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하루 중에
하루 중에 인오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시가 인시에 이르렀다. 인시에 이르렀으면은 몇 시입니까? 새벽 3시에서 5시죠. 그죠? 새벽 3시, 5시가 되면은 이제 해가 어느 쪽에서요? 지구 반대편에서 이제는 서서히 떠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태양의 기운이 형성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뒤에서 12운성이라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만 그 12단계로 쪼개었을 때 이 단계에 이르러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이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지전후가 되면 인시의 말에 해가 뜹니다. 일출 자체가 그 인시 말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시 말에 일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아무튼 태양의 기운이 밖으로 펼쳐지려는 기운이 이 시기가 되면 태어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시를 한번 봅시다. 오시는 낮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죠. 그때가 되면 해가 어디에 이릅니까? 중천에 이르죠, 그죠? 예, 중천에 이르러서 그늘이 거의 없어지죠. 예, 그늘이 거의 없어지는 게 이제 이 그늘이라는 것이 그 음의 속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의 속성을 보여준다면 양광, 볕과 빛은 그 양의 성질을 많이 드러내는데 그 양광의 성질이 가장 강해지니까 머리 꼭지 위에서 뭐가 내려지면 해가 내려지면 그림자가 어디로 가버립니까? 예, 전후 사방에도 없죠, 그죠? 예, 발 밑으로 들어가 버리죠. 예, 발 밑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광이 크게 펼쳐져 있어서 음기가 가장 위축되어 있다. 이때 그 양광이 크게 펼쳐져 있는 상태를 아주 기운이 왕성할 때, 왕하다, 왕성하다. 예? 그래서 그 그림자마저도 어디로 숨었다? 발밑으로 숨었다. 그래서 가장 그 기운이 무성하에 있는 상태, 이 상태가 가운데 있는 글자들의 그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은 어디에요? 오에 이르면 가장 기운이 왕성하여지고, 이것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어느 방향을 향해 갔다? 해가 뜰 때 이미 거꾸로 가진 않죠, 그죠? 어느 쪽을 향하여 아주 왕성해지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게 됐다는 거죠. 이 달려가고 난 뒤에 왕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가장 강한 기운을 펼치고 나면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 쇠퇴하죠, 그죠? 그래서 쇠퇴 방향으로 가서 어디에 이르면? 술에 이르면인데, 이 술은 시간적으로 보면 몇 시쯤 됩니까? 우리 흔히 그 하루에 보면 저녁 7시에서 9시가 되죠. 그 7시, 9시에 이르면은 아무리 해가 긴 하지라 하더라도 술시 초에는 해가 진다는 거죠. 술시 초에 해가 저거는, 그러니까 해가 아무리 긴 계절에 이르러도 술시에는 결국 해가 서산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 사람의 어떤 인생으로 친다면 일종의 그 묘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죠. 묘지로 들어간다 이거죠. 묘지로. 그래서 묘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일종의 그 생왕, 그 다음에 묘. 그래서 묘에 들어가 버렸다. 자, 그래서 묘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영원히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또 뜨기 위하여 어떤 그 운행을 합니까?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기 위해서 다시 또 운행을 하죠, 그죠? 그 술시 이후에는 해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축이 있을 것이고, 그죠? 축시가 있을 거고. 그래서 해, 자, 축시를 건너서 다시 인시에 이르면은 해가 다시 또 뜨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어떤 태어남과 가장 강하게 기운을 쓰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모습을 감출 수밖에 없는 어떤 순환 과정. 그래서 자연의 그 시관적인 순환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삼합입니다. 그래서 삼합이라는 것이 그냥 무슨 띠끼리 합이 잘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띠끼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저 불기운을 잘 존재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축까지만 있고 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확실하게 떠오르는 통로가 되지 못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태양의 기운이 펼쳐지고 강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거두어지는 중요한 통로로서 이것들끼리는 서로 어떤 사회적인 합, 또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에 있어서 어떤 목적이 비슷한
그리고 해결 방식도 좀 비슷한 어떤 경향성을 잘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삼합의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삼합이 결국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체로 인생관이 비슷하거나 사회적인 어떤 목적, 해결 방식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잘 짜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삼합이라는 글자를 기본적으로 제가 개념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삼합하고 같이 동시에 쓰여지는 그 신살들이 뭐냐면 삼재 이런 거 들어보시죠. 삼재. 삼재 이런 거 보면은 보통 저렇게 이상하게 범말 개띠는 원숭이, 쥐, 원숭이, 닭, 개, 의해에. 근데 이 삼재라는 신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삼합이 이루어지는 그 끝자 있죠. 자, 태양이 어디에요? 신시에 이르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오후 3시에 탔으니까 해가 저물죠. 동지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동지는 해가 빨리 지죠. 겨울에. 동지 때는 언제 해가 지느냐면 이 5시 약간 전에 해가 져요. 물론 이제 우리가 쓰는 기준시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5시 10분이나 15분 우리가 기준시를 바꿔 쓰기 때문에 시차는 약간 있습니다만 순서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3시에서 5시면 5시의 마지막 3시에 5시 조금 전에 원래 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작용을 못하겠구나 하는 거예요. 활발하게 불기운을 만들어내고 펼쳐내고 하는 운동을 어떻게 해요? 신시, 유시, 술시에 이르러서는 보통 유시에 계속 이제 해가 지죠. 5시에서 7시 사이, 그죠?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해가 길 때는 술시 초에 해가 집니다. 그래서 이 유시에 이제 일몰, 해가 져버린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범말 개가 원숭이, 닭, 개를 만나면, 야,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활동성을 크게 펼쳐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좀, 오므려들여서, 좀 잘 뭔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해요? 시간적으로 부여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사를 옮겨가야 할 일이 생긴다든지 주변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나도 덩달아서 변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삼재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재가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이런 어떤 띠에서 발생해 있는 어떤 운동이나 방향성이 자기한테 큰 득이 되지 못했다면 사람은 타고난 팔자마다 다 태어난 날이 다르죠. 거기에서 이 띠에서 만들어주는 어떤 인자가 좋은 어떤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준다면 이 불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재산 창고다. 그럼 재산 창고를 만들어주던 것이 어떻게 해요? 삼재를 만나서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삼재의 해로움 많이 당하겠죠, 그죠? 삼재의 해로움, 삼재의 고달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태양인 불기운이 어떤 작용요? 태양 불기운이 도리어 재물을 자꾸 앗아가는 작용을 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것이 없어짐으로써 주변 변동으로 내가 득을 볼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요? 삼합이라는 것에서 나온 어떤 신사의 형태구나. 아실 수 있겠죠.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삼재가 이 삼합이라는 것이 어떤 작용을 이제 하는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보셨는데 그렇다면 불기운을 만들든 물기운을 만들든 금의 속성을 금운동을 만들든 자 무언가 앞자리에 있는 것끼리 갖는 것이 무언가 공통점이 있겠구나. 그죠? 앞자리에 있는 자 이 자리는 뭐겠죠? 앞자리에 있는 자는 생이었죠, 그죠? 태어나게 하는 작용이었죠. 자, 이 태어나게 하는 작용을 가짐으로써 인신 사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인신사해생의 경우에 범, 원숭이, 뱀, 돼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자, 끝에 있는 이 글자를 멀리서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자축인묘 진, 사오미신, 진 다음에 다시 신이 오죠, 그죠? 그래서 진의 어떤 작용력을, 진의 작용력이 뭐냐면 끝에 있는 글자니까 아까 그 인호수에서 보셨다시피 술시가 되면 해가 지죠? 해가 졌던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 끄집어내서 해를 끄집어내서 작용해가지고, 그죠?
끄집어내어서 어떤 작용을 해줘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죠, 그죠? 예, 그래서 그 태어나게 해주는 그 작용을 함으로써 결국은 그 집안에서 이런 어떤 그 띠가 출현했다는 것은 뭔가 재생을 시켜준다는 거죠. 재생. 예. 그래서 재생을 시킨다. 재생력. 자. 재생력을 가지고서 결국은 활동하게 되므로, 원숭이, 뱀, 돼지, 이 띠는 궁극적으로, 과거에 허물어졌던 것, 즉, 한때 번영했다가 허물어졌던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띠가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은 과거에 번영했던, 즉 선대에 번영을 했다 이거예요. 선대에 번영을 했던 것 중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쇠퇴하는 별이 있었죠, 그죠? 진 다음에. 그래서 뭔가 쇠퇴하고 허물어졌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허물어진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재생시키기 위하여, 가운, 그 집안의 운세를 복구하기 위하여, 그 집안 사람을 다시 이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다 이거죠. 그래서 복구하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거죠. 복구입니다. 그래서 재생, 복구. 자, 그런데 그때 이미 허물어진 것을 그대로 다 옮겨 쓸 수 있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결국 내가 다시 뭔가 손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잘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허물어진 집터가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두고 새로 짓기는 힘들죠. 그죠? 그래서, 어느 부분은 좀, 이 부분에서 기둥도 좀 빼오고, 그죠? 창틀도 좀 떼오고, 벽은 막 할 수 없이 쓰지 못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로 집을, 저런 어떤 좋은 기둥이나 창틀을 이용해서 만든다는 거죠. 새로 짓는다.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자, 그 장소에서 대체로 번영하겠다. 안 그러면 옆으로 옮겨 지으면서 번영하겠다. 어디서 옮겨져야 되겠죠. 그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다 고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둥을 떼오고, 창틀을 떼오고, 문을 떼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어느 지역에 가서, 객지에서 번영한다. 객지 번영. 아시겠죠? 그래서 객지로 주로 움직여서 번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객지 번영의 인자가 가장 활발한 띠가 원숭이, 범, 뱀, 돼지 띠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저런 어떤 네 가지 이 생의 작용을 하는 어떤 이런 띠들이 잘 번영이 안 될 때는 무조건 객지를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곁에서 이렇게 살면서 뭔가 발전이 빨리 안 된다. 이럴 때는 어떤 새로운 땅에 인연함으로써 자기가 번영을 갖다 쉽게 이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뒤에 가면은 이제 범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말로 가지고, 그죠? 뭔가 자기 뜻을 더 크게 펼치려면, 더 크게 확 하고 싶다 이거죠. 더 크게 펼치려면은 옛날 그 기둥이나 창틀만 가지고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거냐? 새로운 것을 또 하나 만드는 과정. 즉, 불기운을 가장 강하게 펼쳐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다른 것을 차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을 차용을 해야 된다. 차용을 할 때, 자, 기본적으로 자기가 번영할 때는 어떻느냐? 자, 주로 그 선배나 윗사람이죠. 윗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 부분적 도움이라도 입는다는 거죠. 부분적인 도움. 그래서, 자, 선배나 윗사람은 옛날에 허물은 터와 같죠. 그죠? 거기에서 무엇을 가져온다? 기둥은 아주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기둥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 범, 원숭이, 뱀, 돼지가 성공했다는 뜻은 무언가, 선배나 윗사람으로부터 부분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 부분적인 도움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성공이. 자, 그 다음에 최고로 뭔가 번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기운을 또 빌려야 되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주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종의 부업입니다, 부업. 자, 부업으로, 즉, 내가 하고 있는 것 본업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활동은 가능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크게 펼치기 다 힘드니까,
부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업이 무엇된다? 본업된다는 거죠. 대체로 이제 저런 띠가 원숭이, 범, 뱀, 돼지가 계속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과정을 꼭 거칩니다. 처음 성공이나 처음에 일었을 때 뭔가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좀 이용했다 이거죠. 예, 이용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기반을 다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번영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활동하는 어떤 업종, 사업 등을 몇 번 어떻게 해요? 적어도 2-3번 정도는 바꾸면서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종목을 성공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종목으로 넘어갔다. 또 살아가면서 말년에는 또 이런 사업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부업이 본업으로 자꾸 한 번씩 전환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성공 번영이 쉽게 이루어지는 띠가 바로 이런 첫 번째였기 때문에, 삼합의 첫 번째였기 때문에 갖는 그 공통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 이런 띠의 자식이다. 자식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뭐 한 가지만 이렇게 본업을 갖다가 위에서 도움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했죠. 물려받은 게 다가 아니라 했죠. 뭔가 제가 새로 만들어야 된다 했죠. 저희가.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이만큼을 해줬는데, 왜 이게밖에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 셋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확보해야만 번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업이 본업된다는 것은 또 뭡니까? 공부도 마찬가지로, 전공을 했더라도 그 전공을 다 써먹겠다, 안 써먹겠다. 어느 정도 써먹고, 또 뭡니까? 부전공으로 써먹든지, 또 새로 자기가 사회적으로 터득한 방법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식으로 어떤 생활수단이나 삶의 수단이 바뀐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두드러진 그 특성이면서 또 이 속에는 또 성공의 어떤 인자도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잘 좀 참작해서, 기본 속성이 그렇구나 해서 실제 그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 한번 쭉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왕지에 해당하는 띠들은요, 왕지에 해당한다. 자, 왕지에 해당하는 띠들은, 자, 오, 또 묘, 유, 이런 글자들이, 왕지에 해당되죠. 그죠? 자, 이 왕지에 해당한다는 것은 뭔가 기운이 강하여,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강해서, 양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집안에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이다. 그 집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대소사를 많이 맡을 사람일 뜻이죠. 그죠? 그렇겠죠?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모실 때 줄을 서더라도 자기가 제일 가운데 있든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그럼으로써 그 집안에 대체로 그 장자나 어떤 장손 역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또 차남으로 또 태어난다든지, 또 자녀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집안에 여러 가지 지닥거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띠들은 아무튼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자부심,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 완전히 내가 아니면 이 우주를 어떻게 지키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사명감이라든지 소명의식이 아주 투철하게 어느 부분에서는 꼭 발휘돼 가지고 있죠.